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관저로 복귀하시면서 이제는 더 파격적인 수위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윤 대통령님이 담화문을 몇 차례 발표하기도 하셨고요. 최후 변론에 이미 윤 대통령님의 의중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죠. 그때 최후 변론은 구속 상태이셨고 구치소에 계셨지만 지금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셔서 지금 관저에 계시니까 나올 수 있는 메시지의 수위 자체가 다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저라는 곳이요. 그 우리 한남동 관저라는 곳이 새로운 지휘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다들 기다리실 텐데 일각에서는 좀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아마도 지지층 결집에 더욱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런 예상들이 많고요. 네, 여러분도 기대함으로 이거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제가 만드는 시점이랑 실제로 올라가는 시점이랑 좀 갭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녁에 보통 헌법재판소를 가기 때문에 저녁에 영상이 좀 안 올라오고 오전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애매합니다. 그 전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판단하시고 그걸 알고 계시고 영상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2%까지 나왔었죠. 최근에. 그 이후에는 어이없게도 발표가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만 봐도 알 수 있고 언론이 윤 대통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만 봐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지율 결집에 이번 석방이 더해지고 또 윤 대통령님의 직접 메시지가 나온다면 말 그대로 지지율은 이번 12월부터 폭등했던 거를 1차 폭등으로 친다면 이번에는 또 2차 폭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는 게 이번에 구치소에 많은 경호처 분들은 당연하고 비서실장님이라든가 일부 국힘 의원들은 나와서 마중도 나오고 심지어 몇몇 의원들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구치소에서 거의 밤새 있으면서 얼마 못 자고 또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또 들어가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님의 석방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요. 주말 내내 그랬죠. 참 웃긴 게 이번 석방이 되셨을 때도 지도부에서는 마중도 안 나왔고요. 물론 기대도 안 했지만 어제 전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님이 나오시면서 메시지가 살짝 나왔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지도부가 너무 잘했다 그런 건 아니고 의례차 남기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권성동 이 지도부가 9일날 밤에 윤 대통령님과 전격 회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30분 정도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은 그냥 예의상 당을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언급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리고 또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과도 통화를 또 하셨는데 이 두 분은 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 이번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참 애썼던 의원들입니다. 여러분이 뒤로 가면 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일단은 두고 지금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또 이번에 석방 되시고 직접 전화하신 분들도 이 두 분이니까 그쵸? 특별히 여기서도 통화 내용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게 지난 명절 때인가요? 국힘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면회 비슷하게 갔을 때 나경원 의원도 같이 가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치소에. 특이한 건 그때 윤 대통령님 측에서 권성동, 권영세 너희만 오지 말고 나경원 의원도 같이 와라 이렇게 요청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나가서 다른 말 할까봐 쌍권이 다른 말 할까봐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번 사태 이면에 있는 더 큰 국제적인 그림을 여러분 우리보다 저 같은 그냥 일개 유튜버보다 당연히 우리 윤 대통령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 의원들의 정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말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나 합리적인 추론이고 재밌는 게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권성동, 권영세는 딱히 그때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 정도? 그 정도만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때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눈치 못 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라고 갑자기 나와서 이야기를 했냐면, 갑자기 나와서 의회 회상권, 국회 해산권 이거를 언급했어요.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은커녕 국회 해상권, 즉 의회 해상권을 신설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여러분 이게 뭐죠? 권성동, 권영세 등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제외한 민주당의 지금 비명계와 친문계 이게 다 전부 민주당 내부의 그 모든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내각제 개헌의 골자가 뭐냐 하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거예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제 그만 제한하자. 그리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내각제 개헌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총리, 장관까지 다 하는 게 지금 내각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통령을 만나고 온 나경원 의원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각제 개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윤 대통령님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요, 개헌의 필요성을 또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전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도 전략이지만 실제로 이 최후 변론의 문맥을 보시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개헌은 내각제 개헌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이렇게 발작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 개헌이지 그게 내각제 개헌 이코르 개헌이 아니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개헌은 제가 볼 땐 나경원 의원님이 말한 개헌과 굉장히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최후 변론의 앞서 문맥을 보시면요,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냐. 여러분, 이 말 뒤에 개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의 문맥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사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윤 대통령님과 어느 정도 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볼 뿐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다수 일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 개정이 먼저다라면서 직무정지가 수반되는 줄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탄핵 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은 3명이나 탄핵소추됐는데 국회는 한 번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니 탄핵 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나오셔가지고 그때 여러분,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네, 이런 식의 개헌이 저도 이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이 어느 정도 나경원 의원의 입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2-3일 전인데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공수처 폐지해야 하고 선관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역시나 개헌할 때 의회 해상권이 필요하다. 야, 이렇게 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개 저희가 굉장히 원하는 거고,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선관위 다시 한번 해체하고 다시 신설해야 되고, 선관위는 선거만 잘 관리하면 돼요. 무슨 이외에 권한이 필요합니까? 감사 받지 않을 권한, 이게 왜 필요합니까? 오히려 감사를 더 받아야죠, 선관위는. 선거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좀 이상해졌습니다, 선관위가.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이 문재인이 만든 공수처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수사 성과도 전혀 없고. 네, 이렇게 딱 언급을 해주셨고, 네, 이어서 또 이야기하신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기회주의자는 못 보겠어요. 탄핵 국면 중에서도 앞장서서 탄핵을 시키신 분, 이거 국힘 내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탄핵 빨리 하라고 그랬다가 탄핵 반대 여론도 꽤 있네 하고서 가만히 계신 분, 큰 고민 없이 국민들이 탄핵 찬성이 맞는 것 같아 막 1위로 갔다가 우리 당이 늘 망조가 되는 것은 패션 우파들이 득세해서 문제다. 패션 우파. 싸울 때 싸우지 않고 이렇게 검댕이 묻을까봐 다 도망가 있다가 남 싸울 때는 정리되면 나와서 나는 깨끗해.
그 깨끗한 사람들만 자꾸 중도 확장이라고 쳐주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당이. 딱 앉자마자 한동훈 대표는 저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그 얘기 한마디 물어보고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는 민노총 노조 회계 공시예요. 불법 파업 상당히 줄었고요. 결국 노조 회계 공시가 저는 이번 탄핵 찬성 집회 숫자를 줄어들게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선관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직은 저는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하지 말자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조금 빼고 이제 좀 요약한 감은 좀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대하시는 말 있으신가요? 지금요,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대통령제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 본인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아주 제왕적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있어요. 바로 개헌에 반대하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죠. 개헌. 계속 기승전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개헌은 뭐예요? 바로 내각제 개헌입니다. 말은 다 달라요. 뭐 김경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내각제, 뭐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뭐 이런 민주당 내에 약간 비주류, 비명계 인사들은 내각제 개헌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막 개헌 토론회를 하면서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까지는 1월까지도 하다가 갑자기 2월부터 좀 말을 바꿨어요. 무슨 뭐 이제 4년 중임제 이렇게 물 타면서, 뭐 4년 중임제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내각제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여론을 보고 내각제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중간 단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한 개헌은 그것도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나고 나와서 계속하는 말, 의회 회상권,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불신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와 내각이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각제에서도 실제로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의회 회상권 자체가 없는 국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개헌은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제왕적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저는 개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을 좀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나경원과 김경수, 그 민주당 김경수요, 개헌을 합창하고 있는데 내용은 딴판이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김경수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제 세력의 아주 주축입니다. 문재인의 아주 그냥 친문의 대표 주자죠. 그냥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두 개헌을 외치고는 있으나 내용은 딴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개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끔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님이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내각제 하려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거고요. 지금 국회가 탄핵을 29번 하고 거의 다수당만 되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 민주당이요 180석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200석 한번 됐다고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탄핵 다 되고요, 개헌 다 됩니다. 그래서 개헌 저지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지만 개헌 저지선은 막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108석 얻고, 참 여러분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물론 선거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있죠. 이것도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이요 200석 된 게요, 200석 된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내각제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계속해서 완전히 더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요, 어찌 보면 다른 상태로, 다른 방안으로 개헌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윤 대통령님
천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도 각자의 판단에 좀 맡기고 싶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제 보니까 김경수 그 개원 그 사람도 뭐 단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그냥 관심 안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30일 단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예언까지는 아니고요. 뭐 예상을 해보면 분명히 이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님 관저에 방문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먼저 가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친윤계 의원들이 먼저 찾겠지만 그동안 이 기회주의자들, 나경원 의원이 말한 기회주의자들,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관저에 방문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대통령님이 내쫓겠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들어와서 뭐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기회주의자들을요,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켜봐야 합니다, 진짜로. 그들 때문에 지금 우파가 지금 당이 쪼개지고 아무튼 뭉치지를 못하잖아요. 저희가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뭉치기는 진짜 엄청 잘 뭉칩니다. 아주 한 목소리를 딱딱 내고 나가서 딱 집회도 막 150명 가까이 나와서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어찌 보면 배워야 돼요. 국민의힘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당을 좀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솔직히 좀 많이 접었고요. 이번 사태에 있어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진 않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재밌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개판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검찰에다가 공수처장을 고발을 하고 오동훈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에다가 검찰총장 심우정을 고발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지금 서로 지금 크로스 해가지고 아주 고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 공수처장 오동훈을 직권 남용에 허위 공문서 작성에 윤 대통령님 구금은 계획적 범죄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네, 뭐 잘했습니다.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비판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우파인데 그만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잘 좀 해주시고 뭐 아무튼간에 민주당은 심우정을 윤 대통령님에 대해서 석방시키고 이거를 석방시킨 게 불법 지시 직권 남용으로 석방을 시켰어요. 뭐 이거는 뭐 검찰총장 지시 아닌가요? 정상적인? 아무튼간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네 그렇습니다. 내란 수괴 공범임을 자백했다. 뭐 이런 걸로 고박을 했는데요. 네, 뭐 시부정에 대해서 저도 네, 뭐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아끼도록 하고요. 시간상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민주당은 참 이상합니다. 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을까요? 공수처랑 굉장히 깊은 관계인가요? 민주당?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고요. 네. 오동훈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발이 한두 건이 아닌 거 아시죠? 고발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오동훈. 여러분, 그 무리한 이상한 영장을 가지고 1월 15일이었나요? 정말 추운 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다들 나와 있었는데, 그 정말 추운 날에, 경찰력 3,4천 명을 동원을 해서 관저로 말 그대로 쳐들어갔었던 공수처장 오동훈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통령 한 명 잡겠다고 네 그런 식으로 했었던 그 날의 밤을 저는 여러분 기억합니다. 저는 오동훈 용서 못해요. 저는 진짜 오동훈 용서 못하고 물론 제가 볼 때 뭐 멘탈이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대통령님 복귀하시면 얼마 못 갈 것 같은데요. 참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어떻게 될지 보시고 지금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뭐 헌법재판소 앞에 뭐 계속해서 난린데 여러분들 응원의 힘 보태주시고 또 라이브로 같이 또 해주시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요. 여러분 제 게시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충북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오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영상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좋은 원동력과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